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또 새롭게 발표된 경제지표 짚어보고, 특별히 오늘은 주요 인사들이 지금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경기죠. 기업 실적이 탄탄하고 경기가 활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긴축을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 침체라든지 은행 리스크로 확대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인사들이 생각하는 지금 경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지표는 어떤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매파 인사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금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을 올해는 2번 정도 더 금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뜻이죠. 더불어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 노란색인가요? 황금색 보시면 꾸준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1년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지금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2.0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마 블러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지금 블러드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은 경기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 연준 의장이죠. 버냉키의 이제 생각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최근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더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팬데믹 이후에 중앙은행의 조치는 상당히 탄력적이었고 이게 곧 노동시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주제에 노동시장은 견고하지만 결국에는 노동시장 과열이 식어야만 경기 둔화가 불가피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잡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둔화 없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함께 이야기한 부분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균형을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과열이 식지 않는 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은 앞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을 언급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이민자 정책 등을 불법 이민 즉각 추방하던 그런 정책이었죠. 이게 지금 한마디로 폐지가 됐습니다. 5월 12일 종료가 됐는데요. 42호 이 정책은 트럼프가 발행을 했고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도입을 했죠. 근데 이제 5월 12일자 기준으로 이 정책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폐지가 되니까 불법 이민을 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이유이긴 하겠지만 앞으로 정식 이민을 조금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제 기존처럼 8호 정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한마디로 바이든은 합법적인 이주 정책이라든지 망명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한 달에 최대 한 3만 명까지는 허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국경을 개방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박았는데요. 예를 들어 쿠바, 하이티, 베네수엘라 이런 등등의 출신자들이 미국의 재정적 후원자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좀 달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입국 후에는 만약 추방될 경우 다시 재입국이 통제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도 지금 이 정책 42호 정책이 지금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몸을 사리는 모습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눈치 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12일 42호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강력한 이민 규제법을 하원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상원까지 통과가 되고 뭐 바이든이 이제 뭐 사인을 할지는 뭐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이민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노동 수요, 공급에서의 문제가 선행해서 해결되어야지 이제 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뭐 이제 그러면 경기를 한번 살펴보는 지표가 발표가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업황, 구매자 관리지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S&P 글로벌이죠. 이 마켓이 발표하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죠. 보시면 54.5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55.1을 기록하면서 13개월 만에 1년이 넘은 기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한마디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두드러진 이 증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 제조업 관련 PMI 지수는 여전히 50 이하 48.5를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실질적인 이 서비스에서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여행이라든지 소비, 뭐 이런 서비스 관련된 소비 수요가 여전히 지금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들도 이렇게 경기 전망을 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5월달 사업 여건을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기존의 한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마이너스 15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시면 이제 출하량과 신규 주문이라는 구성에서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출하 지수는 마이너스 7에서 5월달 마이너스 13까지 더 하락을 했고, 지금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9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고용 분야가 있는데, 고용은 0에서 5로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경기 전망 또 보시면 서비스 부분입니다. 아까 서비스 부분은 S&P 글로벌에서는 55.1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확장 국면에 있는 비즈니스를 보여줬는데, 지금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이 서비스 부분의 활동 부분 역시 5월에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지표, 수요 지표, 이런 거 다 살펴보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고 있고요. 보시면 마이너스 10에서 5 이렇게 각각 머물게 된 것이죠.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의 활동 자체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글쎄 아까 S&P 글로벌 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지금 보였고요. 다음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비제조업입니다. 비제조업 비즈니스 전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일반 활동 지수는 조금 상승한 구간을 보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신규 수주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은 플러스로 조금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개를 살짝 들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6이죠.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고 있고, 다만 마이너스 16을 보이긴 했지만 한 7포인트 정도는 오른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3개월 지금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풀타임 고용에 있어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규직 고용지수라고 지금 3포인트가 좀 올랐습니다. 14.9를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규직을 고용하겠다라고 지금 조사된 기업의 비율이 24%인데 줄이겠다고 한 게 9%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늘리겠다 한 게 더 지금 많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한마디로 고용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강세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라든지 헤지 펀드들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이 낮다고 합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 지표도 지금 쭉 보셨지만 들쑥날쑥하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관련된 게 주택, 부동산, 경기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집계가 나왔습니다. 68만 3천 건으로 생각보다 꽤 높은 지금 주택 판매 결과를 보였습니다.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MOM으로 4.1% 높은 수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전달이 4.0%를 보였으니까 꾸준히 높은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높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부동산 경기가 또 신규 주택 판매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견고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같은 섹터 안에서, 즉 주택 부동산 경기 지표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지표들이 계속 혼용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활동 지수라든지 경기 지표들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고, 서비스는 좋고 또 고용은 좋고 또 제조업은 역시 위축 국면이고, 상당히 지금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럴 때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실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경기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액트 42호 정책의 이제 폐지로 인한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 여부,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요 공급을 문제를 조금 균형 잡히게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지금 갖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이 42호를 대체할 새로운 이민규제법을 또 하원을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전히 뭔가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는 딱히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지표만으로도 들쑥날쑥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혼용된 모습,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경기 상황은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